여러분, 이 영양제는 꼭 피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약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 기반의 영양제들입니다. 황 기반의 영양제들은 저녁에 먹게 되면 잠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매우 두근거리거나 활기가 차지거나 그리고 얼굴에 피가 쏠리기도 합니다. 황 기반의 영양제가 무엇이냐?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MSM, 효리, 마늘 등 다양한 영양제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 기반의 영양제들은 워낙 효과가 좋기도 해서 실제로 저도 많이 먹고 있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황 기반의 영양제들은 이름 그대로 황을 토대로 하여 각각의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효과 발현이 끝나면 이 남아있는 황을 우리 몸에서 쓰거나 또는 처리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마지막 이 황을 처리하는 과정, 설파이트가 설페이트가 되면서 처리가 되는데요. 황의 찌꺼기가 제거되는 과정인 거죠. 이 부분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몰리브덴이라는 미량 원소가 필요한데요. 미량 원소니까 몸에 굉장히 적게 쥐똥만큼 있습니다. 몰리브덴, 이거 듣도 보도 하지 못한 성분인데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보충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황 기반의 영양제들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부족한 날이 간혹 생기실 수 있습니다. 미량 원소니까 이게 부족한 어떤 날에는 영양제를 먹고 황 알러지에 황 과민 반응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먹어왔던 영양제인데 어떤 날에 갑자기 황 과민 반응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반응들이 황 과민 반응들인데요. 바로 알러지가 올라오는 분들은 이 황 기반의 영양제를 드시면 안 되겠지만 저와 같이 영양제를 잘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몸에서 몰리브덴이 그날 부족했던 거죠. 그렇다면 몰리브덴을 따로 구매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심한 분들은 몰리브덴을 따로 보충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사에 포함되어 있고 콩류와 견과류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식이로도 충분히 보충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황 기반의 영양제들을 하루 이틀 드시지 않으면 괜찮아집니다. 이런 황 과민 반응에 대한 문구는 와인이나 기타 다른 식품류에도 적혀 있는데요. 아황산염에 대한 알러지, 이게 바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설파이트입니다. 이 아황산염, 설파이트가 몸에서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면 잠에도 영향이 가고 얼굴에 피가 쏠릴 수도 있고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 몰리브덴이 부족할지 모르니 혹시 이걸 저녁에 먹게 된다면 그날 잠은 못 주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먹게 되면 식단으로 그래도 몰리브덴이 보충될 수 있으니 부작용이 저녁쯤에는 제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아침에 황 기반 영양제를 배치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저녁에 황 기반 영양제들을 배치하셔서 몸에 몰리브덴이 얼마가 있는지 도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못 자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황 기반 영양제들은 아침 또는 늦어도 점심까지는 배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혹시나 올라오게 되면 콩류나 견과류를 섭취하시고 하루 이틀 정도는 황 기반 영양제를 보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피로 회복의 대명사인데요. 저녁에 먹게 되면 이 피로가 풀려서 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잠에 예민한 정도가 굉장히 다른데요. 약간의 나른함, 피곤함이 있어야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비타민 B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곤이 풀려서 잠에 방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죠. 비타민 B군은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페이즈 1과 페이즈 2에 사용되며 정말 우리 몸에서 에너지라 불리는 ATP 생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아침 또는 점심에 비타민 B군을 먹게 되면 몸의 피로가 풀리고 노폐물이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활동하실 때 잠잘 때보다 심박수가 높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몸 곳곳 노폐물이 쌓여있는 그곳까지 비타민 B군들이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8가지 비타민 B군 중 비타민 B1인 티아민의 활성량 같은 경우에는 뇌로 올라가서 에너지 생성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수험생과 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침 또는 점심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잠잘 때 머리 위로 올라가면 뇌가 맑아져서 잠에 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메가3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그리고 제품마다 달라서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오메가3의 경우 하루 한 번 복용한다 하면 저 같은 경우 저녁에 배치하라고 오히려 권해드리는데요. 중성지방 합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분들과 이게 안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오메가3의 경우 기름이죠. 기름이기 때문에 장 트러블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주무시는 중에 장 트러블에 영향을 주어 잠에 방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셨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고요. 이것과 함께 장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오메가3를 저녁에 배치했는데 잠을 깨서
한 번이라도 화장실을 가신다. 그러면 범인은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제품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요즘 많은 종류의 오메가3는 장에서 녹는 장용 타입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녹는 게 아니라 소장에서 녹는 그런 오메가3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 연질 캡슐이나 일반 캡슐의 경우 위장에서 녹습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질환들은 속쓰린데 소화가 잘 안 돼. 이런 느낌과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위장과 연결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12지장이 안 좋은데? 소장이 안 좋은데? 이런 말은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용 캡슐이 아닌 일반 캡슐의 경우 위에서 녹는 경우 오메가3가 더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고 더 많은 생선 냄새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 제품의 경우 장용 타입이 아니라고 해서 나쁜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장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장용 타입이 아닌 일반 캡슐을 드셨을 때는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밤에 먹으면 좋지 않은 영양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양제들의 효과적인 시간 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양제 배치 그리고 시간 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